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그 진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생각할 때 진로라고 하면 굉장히 막연합니다. 너 진로 뭐 할 거니? 너 뭐가 되고 싶어? 뭐 이런 얘기를 묻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선택하는 그 희망 직업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희망 직업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좋아해서 선택한다가 1위입니다. 거의 뭐 50% 전후 정도가 됩니다. 초중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선택하는 것들이 내가 잘할 수 있어서입니다. 이게 보통 한 15%에서 21%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어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집니다. 내가 좋아해서는 그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는 56%였다가 중학교 때는 51%, 고등학교 때는 48%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해서는 줄어들고 내가 잘할 수 있어서는 증가되는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위 정도를 차지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서가 이 초등학교 때는 한 6.4%가 되고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내가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가 이제 한 5.8%, 6.5%뭐 이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적으로 일하고 싶어서가 한 6%, 6, 7%를 차지하고 중고등학교 때는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살짝 돈 맛을 알게 되는 거죠. 이래서 돈을 많이 버는 걸로 이제 갑니다. 이렇게 학생들은 누구나가 다 이 현실을 언제 깨달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 나이대에 따라서도 틀리죠. 이제 나이대가 50대가 넘어가면 연금을 생각할 때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금을 많이 주는 곳이 어디야?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공무원을 얘기하게 되죠. 왜냐하면 공무원이 어찌됐건 제일 낫죠. 또 군인, 공무원, 교사 뭐 이런 직업들이 연금이 높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무원이 최고야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숱하게 많이 사업해봐도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느끼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호도가 아무래도 이제 교사, 공무원, 또 뭐 군인 공무원, 뭐 공무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연금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은 참고로 군대입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학생들이 선택을 할 때 자신이 좋아하거나 또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은 아까처럼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적으로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고, 중고등학교 때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 학생들이 증가되는 거죠. 아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 학생들이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게 초등학교보다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많으니까 이것도 이제 대학교에 가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것들을 더 많이 선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에 나오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간절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이전에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가 더욱더 중요한 문제이죠.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나를 자기를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알게 하는 훈련들을 많이 시키게 됩니다. 근데 당장 학생들은 그렇게 깊숙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진로 수업을 하면 일단 아픔부터 합니다. 그죠?
실제로 학교 현장에 가서 강의를 하다 보면 진로 수업하면 너무 먼 얘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하품을 하거나 졸거나 이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이게 역시 머리가 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비율은 많아지겠죠. 우리 어른들이 진로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나마 좀 열려진 거고요. 좀 열려진 마음으로 듣게 되죠. 하지만 이제 저 밑으로 내려갈수록 고등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너무 먼 얘기다 보니까 사실은 그닥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 고민 안 해봤으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큰 고민이 있는 거죠. 대학교에 가서도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목표가 뚜렷한 학생들도 있죠. 그런데 이런 작업들이 예전에는 이제 뭐 수능 시험에 매달 그런 전형만 하나 있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지만 지금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인 학생들이 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학업 성취도를 올리고 동기부여를 갖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대학에 와서도 더 높은 성적을 얻고 실제로 졸업할 때는 적어도 성적만큼은 수능 성적에 못 따라갔지만 대학교 학점은 더 좋아지고 사회 진출에서도 더 높은 성과를 얻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는 많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결국 학생들에게 내가 좋아해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 내가 좋아해서를 잘 모르는 경우는 결국은 경험이 부족한 것들이 많죠. 경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많은 경험을 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독서를 많이 한 학생, 여기서 문학 독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분야의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이 자신의 목표를 뚜렷하게 가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러다 보니까 독서를 많이 한 학생이 경험을 쌓은 거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보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뚜렷한 목표를 갖게 되는 학생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성적으로 이어졌을 것이고 성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특목고 자사고 가는 아이들 내지는 일반고에서 상위권에 차지한 학생들이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는 어떤 전공을 갈 것이고에 대한 뚜렷한 목표 의식이 더 많은 거죠. 이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엄마의 욕심 때문에 독서량은 부족한데도 막 공부를 뭐 학원에서 시키든 어떤 경우를 시켜서든 그것을 빨리 땡기는 아이들도 있죠. 적어도 성적만큼은 좋은. 하지만 그것들도 결국은 그 학생이 자신감이 더 채워지고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실제로 이제 뚜렷한 동기부여를 갖게 되는데 이제 그것들이 결국 직업하고도 연결이 되고 학과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당연히 어떤 목표 의식이 뚜렷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게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우리는 이 학생들이 자신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애가 공부를 안 한다라고 한다면 안 한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또 다른 경험들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여행을 가든 뭐 별의별 거를 시켜서 지금의 현재 학교 학원집 이런 형태에서 벗어난 여행이나 아니면 그 여행이 뭐 가까운 거라면 조금 더 멀리 아니면 뭐 좀 더 필요하다면 해외 여행까지 가서 이 학생의 이 어떤 기존의 틀을 깨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
내 아이는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다고 하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경험이 너무 짧구나. 이제 이렇다고 하면 독서를 시키든, 그런데 책을 좋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결국은 독서를 대신할 만한 만큼의 더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독책이야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10만원, 20만원이면 끝날 일을 여행을 통해서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부모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더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 거죠. 물론 여행은 꼭 책뿐만이 아니라 책을 많이 읽히면 여행이 필요 없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경험을 쌓아줘야 자신의 진로를 선택해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어떤 가정 형편이 좋은 학생들은 뭐 여행을 통해서든 아니면 책을 통해서든 그런 기회가 더 많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부족하죠. 하지만 돈이 적절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책을 안 읽었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런 경우라면 이 독서는 둘째치고 책을 읽으라고 해서 안 읽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이렇게 여행을 통한 경험들을 쌓아서 이 아이가 눈이 떠지든 또 다른 눈이 떠질 수 있도록 그것을 발견해 주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엄마 아빠가 시간을 내야 되는 거죠. 자녀하고의 시간을 더 많이 내면 낼수록 아이의 성적 등급도 달라지고 아이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목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어쨌든 뭐 나침판이나 톡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런 뭐 해외에 뭐 이번엔 그리스, 이번엔 몽골, 뭐 또 뭐 저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뭐 이런 거를 넣어주는 것도 그런 다양한 시각들을 통해서 이게 깨우침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첫째 조건은 내가 좋아해서가 5, 60%를 차지한다. 두 번째는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하는 건데, 결국은 이것은 경험에 의해서 쌓이는데 이 경험은 두 가지다. 하나는 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과 하나는 실제의 경험, 체험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죠. 이 체험 활동을 학교에서 시켜준다는 것은 매우 한정된 범위인 거죠. 또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물론 깨우침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차곡차곡 쌓여져가는 굉장히 오랜 기간인 거고, 실제로 학부모가 자녀하고의 여행, 그리고 그 여행에서 더더욱 친밀감, 그 아이의 동기부여가 일어날 수 있는 자부심을, 자신감을 넣어줄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소통이거든요. 대화입니다. 이런 것들을 쌓아줄 때 이 아이가 결국은 굳이 학원비 안 들이고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물론 뭐 학원 가지 말라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얻어진 동기부여가 오히려 학원 가서도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짜여져 있으니까 당연히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부모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학생들이 희망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학부모가 전달해 주는 것, 또는 우리 학생들 역시도 이런 범위, 내가 아직 목표가 없다? 이것은 좋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나야 나중에 발견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의 것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것은 결국 경험에 의한 것들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경험이 책을 통해서 얻어지거나 또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니까 뭐 친구들과 여행을 가든 어쨌든 어떤 형태의 것들을 뭔가 찾아내서 조직적으로 활동을 해 간다면 희망 직업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지죠. 물론 어느 경우이든 독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체험 활동에서 얻어진 경험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 아예 책을 안 본다면 모르겠지만 책을 그나마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겸해서 해준다면 뭐 아이의 성적뿐만이 아니라 학생의 성적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학년급이 올라갈수록 여기서 얻어진 작은 경험이 그 다음 해에는 또 다른 경험으로 채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부모들은 빠른 시간에 어떤 결과물을 오게 하려는 어떤 욕심들이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것들이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얘가 현재 공부 안 하는 것, 얘가 현재 그렇게 자신의 진로나 직업에 대해서 뚜렷하게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결국은 이전에 쌓아놨던 어떤 경험들이 작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현재 이 학생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내가 지금 한두 번의 여행으로 끝나는 이제 다 했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언정 걸려도 좋으니까 그런 역할을 해줘야만 우리 학생이 더 밝은 모습, 더 밝은 미래를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한두 번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또 그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부모들에게 강의하거나 또는 우리 학생들을 강의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